이번 주일에 가장 흥미로웠던 주제는 역시 김민석, 김어준 인터뷰 아니었습니까? 네, 잠을 잘 못 자는 게 요새 좀 문제이긴 합니다. 밤에 더워서 자주 깨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소통하면 좀 풀립니다. 역시 김민석, 김어준 인터뷰가 이번 주일에 가장 화제가 되기도 했고, 저도 막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데, 그것도 중간에 틀어가지고 뭐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토요일만 기다렸답니다. 왜 민주당을 욕해요? 민주당 잘 되라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요. 김영자님, 네, 진짜 힘드신 거 보네요. 네, 힘들어요. 정말 나가니까 덥긴 하더라고요. 아, 내일 모레 나가면 또 얼마나 더울까. 근데 지금 이번 주에는 조금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이제 괜찮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게 일단은 이제 큰 걱정을 제가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일단 정청래 변수가 이제는 큰 변수가 되지 않는다. 거기에다가 지금 뭐 1인 1당원 투표 그거 가지고 뭐 했던 그것도 변수가 되지 않는다. 합당? 뭐 당분간은 변수가 되지 않는다. 이게 다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7월 2일 날 만나시고 난 다음에 상당히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바닥을 그만큼 닦아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번 주일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 진행이 된 거 아닙니까? 이제 총리도 관뒀고 그리고 출마 선언했고 김민석 후보로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고 송영길 출마 선언했고 또 고민정 후보도 대표 저는 조금 의외이긴 했습니다. 저는 최고위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대표 나온다고 얘기했고 아직 유일하게 출마 선언 안 한 사람은 정청래 한 분입니다. 정말 그날 겸선교 방송 댓글 보고 충격이었어요. 댓글들이 내란당 패거리 수준? 그랬어요? 포로님 그래요? 그랬어요? 댓글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날요 인터뷰가 저도 인터뷰 자체는 그 다음날 봤습니다만은 인터뷰를 일단은 굉장히 길게 했어요. 거의 50분 정도를 했으니까 뭐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얘기 김어준도 물어보고 싶은 거 다 얘기했고 낚시성 질문도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할 거 다 했고 그런가 하면은 김민석 후보도 이제 미리 준비한 거 제일 이제 좋았던 게 정말 또 정청래 얘기 나오니까 또 이제 여러 가지 천지들아 나가거라 분탕질하지 말고 아이고 또 들어왔네. 어쩌면 이렇게 잘 알고 들어오지. 아니 제가 앞에서 뭐 쫑알쫑알 여러 가지 얘기할 때는 뭐 아무 소리도 없더니 왜 또 전당대회하고 정청래 얘기하니까 김민석 얘기하니까 딱 바로 들어오는 겁니까? 그 참네. 대단합니다. 일단 굉장히 기분 좋았습니다. 일단은요. 저는 이번 인터뷰가 아마 김어준 공장장도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김어준 공장장도 모처럼 인터뷰다운 인터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낚시성 이게 함정에 빠뜨리는 낚시성 이런 질문도 많이 했지만은 또 상대를 이렇게 막 그냥 우쭈쭈 해주는 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거 없이 아주 정말 1대1로 긴장감을 가지고 팽팽하게 던지고 치고 어떤 때는 말루 홈런, 어떤 때는 1루타, 어떤 때는 2루타, 3루타 거의 정말 모처럼 인터뷰다운 인터뷰
를 본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그게 좋았어요. 오늘 포로님, 오늘 모 기자가 영상을 자체적으로 준비했냐고 질문하니까 김민석 후보가 아니라고 해명을 했군요. 많은 그 이른바 추론을 하기는 혹시 김민석 후보가 제공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 왜냐하면은 이제 그런 그 모든 게 CCTV 영상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 CCTV 영상은 다 국회의 CCTV 영상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아니면은 받을 수가 없을 거거든요. 다른 뭐 관련되는 그 무슨 뭐 경찰이라든가 무슨 청문회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은 국회의원이 자기 거에 대한 것만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럴 텐데 그게 한다 그러면, 야, 그럼 김어준 공장장이 상당히 준비를 했는가요? 정말 귀신들인가 봐요. 귀신같이 알고 들어. 근데 인터뷰다운 인터뷰를 여러분들, 야, 우리가요, 여러 가지 살다 보면 정말 즐거운 장면들이 많지 않습니까? 야, 우리가 그 막 축구에서 골킥 탁 넣을 때 그 짧은 1, 2초, 2, 3초, 한 5초 정도의 순간에 그 짜릿한 그걸 보는 것도 좋고, 야, 그 노래, EJ가 골든 노래 쫙 부를 때, 그럴 때도 너무너무 좋고, 영화에서 막 눈물 흘리게 하는 그런 것도 너무 좋지만,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로 통해 가지고 그 말 가지고 거기서 흥미진진하게 가는 거, 그게 너무너무 즐겁지 않습니까? 요번에 김민석, 김어준 공장장 두 사람의 이 인터뷰가 최고였습니다. 정말 최고였습니다. 내일 김민석 후보가 유튜버들과 백문백답을 하신다고 그러네. 네. 유튜버들, 모든 유튜버에 다 나갈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거 다 저기 하는 거를 그게 다 좋은 것 같고요. 야, 정말 아니 김진애 형님 유튜브도 참석하시나요? 저는 그런 유튜버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래서 오늘 몇 가지 그러니까 모처럼 인터뷰다운 인터뷰를 보는 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김민석 후보님 너무 고맙습니다. 김원중 공장장도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여러분이 어디에 서 계시느냐에 따라서 일단은요, 김민석 의원과 가까운 의원이 좋대요. 그렇습니까? 아, 아, 정청래 후보는 그냥 후보대로 하는 대로 내버려 둡시다. 여러분들 너무 신경 쓰시지 말고, 뭐 출마하시면 제가 이게 출마하시면 출마한 대로 정정당당하게 밟으면 되잖아요. 그게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본인이 잘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안 나오실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를 일이죠. 그거는 본인만이 아시지만은, 그냥 대강의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은 뭐 불출마를 하기에는 이제 좀 이제 어려울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친문 쪽에서 거리를 두고, 그리고 김어준 공장장도 거리를 두고 그렇다 하더라도 불출마를 하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냥 뭐 깨지더라도 뭐 나가는 게 낫다. 또 혹시 누가 아냐, 마지막에 뭐가 어떻게 될지, 뭐 이렇게 뭐 이런 마음을 가질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만은 모르는 일입니다. 7월 17일까지
7월 17일까지 아마 등록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등록하는 거니까 등록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뭐 출마 선언이 꼭 중요한 건 아니니까는요. 그러니까는 그래요. 왜 제가 자꾸 여기가 있는데 지금 누가 너 모기 있냐? 여기 에어컨이 있는데 왜 갑자기 여기가 이렇게 가렵네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그 김민석 후보가 김원중 공장장하고 인터뷰하고 또이 출마 선언하고 그러는 거 어떻게 보셨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느낌이다. 여기 비비님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시네요. 든든하게 잼프를 도와줄 준비가 됐다. 나 준비됐어. 이런 느낌? 그냥 수콩이랑님은 그냥 모든 걱정을 내려놓게 되는 어, 모든 걱정을 내려놓게 되는 그냥 인터뷰였다. 그렇게 저기 한 것 같고요. 어, 지금 우리 피디님이 여기에 들어와 계시는데 삭제한 게 저는 좀 늦게 봤더니 삭제한 게 굉장히 많네요. 뭐 여러 가지들이. 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제일 기분 좋았던 게 뭐냐면은요. 김어준 공장장도 준비된 인터뷰어였고요. 그 다음에 김민석 후보도 완전히 준비된 인터뷰이었습니다. 아마 그날 전체적으로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미리 보통은 이제 뉴스공장에서 인터뷰하면 보통 정치인 인터뷰하면 20분에서 25분 정도가 되게 맥시멈이니까 그거를 그래서 아마 그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떤 답을 해야 될지에 대한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는 거 자체가 너무 그게 그러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딱 또 하나 꽉 느끼는 게 지금 전체 형국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 김인석 후보는 지금 김원중 공장장의 머릿속에서 뭐가 지나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김원중 공장장의 질문 하나하나에 어떤 미끼가 달려 있는 건지, 어떤 함정에 나를 빠뜨리려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건지, 이거를 쫙 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역시 준비된 인터뷰이라는 거. 그렇게 몇 번 이렇게 이제 답을 그런 식으로 몇 번을 하고 나니까, 김원중 공장장 그 보셨어요? 어라? 잘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꼬리를 뒤로 빼는 게 느껴지죠. 그렇습니다. 저걸 알면은 불패라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민석 후보는 그야말로 수전, 공중전, 우주전뿐만 아니라 지하전까지도 정말 18년 동안 온갖 거를 다 그야말로 칼을 갈고 닦으면서 온갖 상황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그리고 항상 전체 판을 읽으려고 그러고 하는 이런 능력을 계속해서 닦아온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이해를 하고서는 얘기를 하는 게, 그러면서도 중요한 부분에는 명확하게 그러니까 상대편을 딱 누르기도 하고, 필요한 부분은 정청래 후보까지 착착 올려주고,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김원중 공장장도 올려주잖아요. 중간중간에 김원중 공장장도 올려주고, 김민석 후보의 인터뷰 이의 스킬이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 이거는 나중에 당 대표가 되더라도 김어준 덕이라고 할 것 같아요. 김어준은 또 그 소리 하겠지. 김어준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김민석 후보가 예전에 다시 정치권으로 다시 나올 때 내가 제일 먼저 인터뷰한 사람입니다. 뭐 이래가면서 또 그럽니다. 정말 내공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공이 그다음에 그게 내공이 장난이 아닌 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세 번째로 또 기분이 좋았던 건 뭐냐면은 정말 지금 정말 절실하구나 하는 거를 제가 느끼면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4개월에서 6개월 지나면서부터 벌써 당에 돌아가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했다는 거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 부분에서 그야말로 저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왜 이번 선거에 대해서 이번 선거 지금 너무나 위기다. 이번 선거가 끝난 건 지금 지지율이 빠지고 이러는 부분에 한쪽에서는 저쪽에서는 이게 핵심 지지층이 빠진다, 코어 지지층이 빠진다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게 아니다. 지금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게 당장 내일 모레 총선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길지 못 이길지 모를 이럴 사안이다. 지금 지지율이 빠지는 거는 너무나 위기의 상황이고 지금 그 지지율이 올라간 거를 당이 제대로 못해서 이게 지선에서 빠지게 했는데 이거를 다시 받쳐줘야 되는 거는 지금 당이 꼭 해야 될 일이다. 지금 당이 온 힘을 다해가지고 이거를 받쳐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면서 표현을 하시는 표현이 정말 너무 두렵다. 이번에 선거 지고 난 다음에 대통령께서는 며칠 동안 안색이 안 좋으실 정도로 힘드셨다고 그러지만 자기는 정말 너무 두렵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하는 때 저도 소름이 확 끼치더라고요. 정말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정말 위기 상황을 정말 잘 봐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 여기서 왜냐하면 우리가 봤잖아요. 왜냐하면 온갖 주류 신문이나 주류 언론이나 혹은 내란 세력까지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서 다시 백파이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지지율이 빠지고 이게 만약 고착화가 된다 그러면 어디까지 빠질지를 모르는 게 거기다가 딴지 걸 거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잘 못하면은 정말로 이게 다운 모드로 만약 간다 그러면 정말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명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게 그거를 절박하게 이거를 위기로 느끼고 그거를 하겠다라는 그 투철함을 보는 게 제가 오싹하고 소름이 끼치면서도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그런 위기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절박감, 그런 절실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어떻게 나는 정말 오드리 헵번님 말 맞다나 아니 어떻게 정청래 대표는 그게 안 보이지? 아니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떨어뜨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게 얼마나 위기라고 하는 거를 명확하게 이거를 얘기를 해주는 게 그거를 느낀다는 게 너무 그냥 그거는 아마 정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김민석 후보를 그 쿠데타에 관련된 걸 예고를 할 때도 그랬지만 항상 위기에 대한 대응이 돼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본인의 정치 인생 동안 한 25년 정도의 정치 인생 동안 25년 더 됐나요? 한 35년 된 것 같은데 인생 동안 얼마나 위기가 많았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단일화 안 해가지고 87년도에 잃는 거 그것도 봤죠. 그 다음에 그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후보 지지율 겨우겨우 국민 경선해가지고 만들고 났더니 그 다음에 지지율 막 빠지는 거 보면서 얼마나 느꼈던 그 위기감 이런 것들이 위기감을 쭉 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큰 일들을 봐왔기 때문에 이 위기감에 대한 절실한 느낌을 갖는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위기감을 가져야, 왜냐하면 그래야지 목표가 확실하게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제 그런 위기 의식을 명확하게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제일 일단 안심이 되더라고요. 아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너무나 정확하게 어 그 워딩과 그 거기에 실는 표현과 그 에너지와 이런 것들을 볼 때 아우 그냥 오싹하더라고요. 아 정말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만약 우리가 내후년에 총선에서 지면 어떻게 되지? 무슨 일이 벌어질까? 계속해서 지금도 요번에 그 저 투표 용지 참정권 침해 때문에도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만약 여기서 뭐가 일어난다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될까? 정말 지금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보안 수사 가지고 지금 나오는 이번에 장윤기 사건 가지고 얘기가 나오는데 장윤기 사건 가지고 얘기 나오는 게 이게 전형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럼 그때마다 얼마나 언론들이 씹어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정말 아찔한 겁니다. 이 아찔한 거를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그래서 역시 준비돼서 그러니까 제가 좀 오히려 좀 안심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얘기를 하면은 명확하게 얘기해서 너무 좋아요. 왜냐면 사실 이번에 김어준 공장장이 사실은 이제 맨 처음에 일종의 자기로서는 이제 페이버를 준 거 아닙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그 12.3 계엄의 밤에 있던 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를 깨끗하게 클리어를 해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려운 날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를 얘기하는 게 다 이게 합당에 대한 얘기로 모든 게 가는 거예요. 코어 지지층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합당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모든 걸 합당으로 얘기를 이렇게 저기를 하니까 야 저는 준비된 답변을 딱 했다고 얘기를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냐면 가장 까다로운 질문 아닙니까? 합당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가장 까다로운, 솔직히 여태까지 나왔던 것 중에 보안 수사권도 뭐 이제는 얘기가 다 이슈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일당원 일투표도 그것도 문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합당은 여전히 여기에서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깨끗하게 클리어를 하잖아요. 그게 너무나 명확해서 좋았습니다. 정확하게 워딩은 미안하지만 민주당 같은 거대 당과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같이 작은 당과의 합당은 어떤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흡수 합당이다. 다른 게 없다. 법률적으로 흡수 합당은 흡수 합당이다. 그런데 흡수 합당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조국 혁신당이 먼저 선택을 해야 될 일이다. 왜냐면 그 순간 김어준이 또 파고들어서 그러면 합당은 어떻게 뭐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그런데 그거는 조국 혁신당이 먼저 선택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이 그동안 해왔던 행보를 보면은 한편에서는 합당이 필요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하다가도 가장 민주당스럽다고 얘기를 하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자기네들 연대를 하겠다. 자기네들은 진보 색깔이 잃지 않겠다. 조국 혁신당의 DNA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혼동된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이 명확하게 저기를 해야 된다. 그다음 중요한 거는 역시 민주당원이 그거를 선택을 해야 된다. 민주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명확히 필요하다. 여기에서 뭐 한 걸음은 더 안 나갔습니다만은 왜냐하면 그 김민석 후보도 그 걱정을 하는 거죠. 이게 합당은 언젠가는 분명히 필요할 일이고 이미 조국 후보에 대해서는 조국 후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일반 대중들은 민주진영의 한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솔직히 조국 후보의 이미지가 너무 나빠지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를 보입니다. 지금 가령 조국 혁신당하고 지금 상태에서 요새처럼 비호감이 쌓이고 특히 최근에 그 뭐 일베 무섭노 논쟁 이런 걸 하면서 조국 후보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는 게 이게 과연
합당을 하면은 이게 민주당에 좋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2030이 우리의 지지를 어,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30에도 굉장히 이제 열과 성의를 다해가지고 2030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조국 혁신당이요. 조국 대표도 좀 알아주십시오. 아, 이게 얼마나 아슬아슬한 일이고요. 아슬아슬한 일이고 얼마나 힘든 일인데 이거를 좀 왜 이렇게 눈치들이 없습니까? 아, 정말 눈치가 너무 없어서 정말 깝깝합니다. 좀 조급해하지 마시고 정말 이런 것들을 다 걱정을 하면서 다 같이 끌어안고 가야 되는 그게 여당의 숙명이에요. 근데 그거를 김민석 후보도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 이재명 대통령도 확실하게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게 안심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 좋게는 송영길 후보가 제일 좋죠. 송영길 후보는 좀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사실 요번에 인터뷰를 하는 거 보면서도 사실 인터뷰하는 게 굉장히 준비된 발언을 정말 그렇게 50분에 걸쳐서 잘 하긴 했지만은 정말 이렇게 확 끌어들이는 거는 아니었거든요. 확 끌어들이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송영길 후보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송영길 후보는 막 신나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 정청래에 대한 비판이나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것도 아주 신나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민석 후보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김민석 후보는 당대표가 내가 돼야 되겠다. 이 모든 걸 끌어안고 내가 가야 되겠다.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걸 끌어안고 우리가 중도 확장도 하고 통합이 필요하면 통합도 하고 연대가 필요한 거는 연대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마음에 이게 각오가 단단히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죠. 그러니까 저기 시원하게 워딩이 나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김민석 후보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은 오히려 여러 가지 점에서 통합이나 이런 거는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네, 세로미님, 김민석 의원의 성품이고 스타일이다.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아, 여러분들, 저도 항상 크게 보는 파라서 저도 어떤 때는 시원시원하게 얘기 못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저는 김진애 TV는 상소리나 욕 하나도 안 섞고 시원하다 이거 아닙니까?